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다낭을 떠올렸습니다. 인천에서 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4시간 반이면 닿는 거리였고 물가가 워낙 낮아서 5성급 리조트조차 하룻밤에 10몇만 원이면 잡을 수 있었죠. 미케비치 백사장에 누워 야자수 그늘 아래 쌀국수를 먹고 마사지까지 받는 게 다낭 여행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낭을 담은 영상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발 디딜 틈 없던 거리가 휑하니 비어있고 곳곳에 걸려있던 한국어 간판들은 하나둘 불이 꺼진 채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골목은 여기가 정말 관광 명소가 맞나 싶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한때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가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 그 진짜 배경을 오늘 제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 다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낭을 다녀오셨거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특히 끝까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낭은 처음부터 화려한 관광 도시였던 건 아닙니다. 베트남 중부에 자리한 인구 100만 남짓의 조용한 항구 도시였을 뿐이었죠. 판이 뒤집힌 건 201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인천과 다낭을 잇는 직항편을 앞다퉈 늘리면서 비행시간은 짧아지고 항공권 값은 뚝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현지 물가까지 저렴하다 보니 이 돈으로 이런 호사를 누린다고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5성급 리조트에 묵으며 마사지 받고 실컷 먹어도 국내 여행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가 흔했으니까요. 아이 데리고 가는 가족 여행객들에게는 짧은 비행시간과 잘 갖춰진 워터파크 덕분에 거의 국민 여행지 취급을 받았고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몰디브나 하와이는 부담스러워도 다낭이라면 근사한 허니문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다낭은 순식간에 한국인의 성지가 됐고 코로나가 끝난 직후엔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도 그 열기는 식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낭시 관광당국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단 7개월 만에 한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베트남 전체로 확대하면 2026년 1분기에만 한국인 여행객이 132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 역시 한국인이 베트남을 즐겨 찾는 이유로 가까운 거리, 저렴한 비용, 좋은 날씨를 꼽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다낭을 찾는 한국인이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만해요.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트남 전체, 특히 다낭을 찾는 한국인의 총량은 여전히 상당하니까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다낭을 향하던 발길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새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저 통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낭에서 오래 장사해온 한인 상인들은 SNS에 한국인 가게는 넘쳐나는데 정작 손님은 안 보인다. 한국 경기가 이렇게 나쁜가 싶을 정도라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계는 늘었는데 현장은 텅 빈 것 같은 이 모순, 이걸 제대로 풀어보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러 이유를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다낭이 마음을 얻은 첫 번째 무기는 다름 아닌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무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치솟은 숙박비입니다. 인사이드비나 보도에 따르면 다낭시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인민위원장이 직접 한국인 관광객들이 비싼 숙박료 탓에 다낭 대신 낮장을 택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예요. 격차가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요? 낮장의 객실료는 하룻밤 70만에서 80만 동, 우리 돈 약 3만에서 4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다낭은 300만에서 400만 동, 약 12만에서 16만 원까지 올랐어요. 같은 등급 숙소인데도 다낭이 낮장보다 서너 배는 비싼 셈이죠.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는 요즘 여행객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엔 설 연휴에 1인당 50만 원만 써도 알차게 다녀왔다는 후기가 흔했지만 이제 성수기 다낭 물가는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비싸진 건 숙박비만이 아닙니다. 항공권 값부터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대폭 인상했는데 2026년 초 보도를 보면 노선과 좌석 등급에 따라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50만 원 넘게 요금이 뛰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특가로 10만 원대에도 구할 수 있던 다낭행 항공권이 이제는 그 가격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호텔, 식당, 마사지, 각종 투어 비용까지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다낭도 예외 없이 물가가 뛰었습니다. 원래 저렴해서 사랑받던 곳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단순히 실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잖아요. 지금 다낭이 딱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바로 하늘길 비행기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애매한 동남아 노선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인천 푸꾸옥 노선을 아예 비운항 처리했고요. 더 뼈아픈 소식은 다낭 노선입니다. 뉴시스 2026년 5월 보도를 보면 에어프레미아가 2026년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 다낭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이 밝힌 이유 역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와 가을 시즌을 통째로 건너뛰는 세민이 다낭으로 가는 길목 하나가 그대로 막혀버린 거죠. 노선이 줄면 남은 좌석값은 자연히 오르고 표 구하기는 어려워지면서 다낭은 이제 비싸고 가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입국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어요. 전자 입국 신고서와 건강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며 45일을 넘겨 머물려면 비자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비자 단기 관광이라면 큰 지장이 없다는 안내도 있지만 예전처럼 여권 하나 들고 훌쩍 떠나던 홀가분함은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가격이나 입국 절차는 그래도 참을 만한 부분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진짜로 돌려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고질적인 바가지와 사기입니다.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다낭에서 택시기사가 한국인 여행객에게 무려 20배에 달하는 요금을 씌운 사건이 있었고 결국 기사가 승객에게 210만 동, 약 11만 원을 돌려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세안 데일리 보도에도 공항 택시 기사가 한국인에게 10배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나오는데 다낭 경찰조차 공항 택시의 운임 사기가 관광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택시만이 아닙니다. 해변가 스테이크하우스나 시푸드 식당에서는 이른바 랍스터 사기, 그러니까 무게나 가격을 속여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이 여행 후기마다 되풀이해서 등장합니다. 한 매체는 이런 분위기를 두고 한국인이 표적이 되어버린 듯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예전엔 한 사람이 당하고 끝났을 일이 이제는 영상 하나, 글 하나로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지고 부정적인 이야기일수록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 계속 재생산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조차 다낭은 위험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안전 얘기가 나온 김에 짚자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 전반에 대한 치안 우려도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다낭 야시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소지품 도난에 유의하라는 안내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도시 환경 그 자체입니다. 최근 다낭의 뒷골목이나 외곽 도로를 담은 영상을 보면 여기가 정말 유명 관광지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산업 전문지 키드 보도에 따르면 다낭의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단 한 곳뿐이라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분리수거율은 고작 2%대에 머문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 라오동도 다낭의 불법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고 폭우가 한번 지나가면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전체 경제 상황도 얽혀 있어요. 2025년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나빠졌고 자영업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5만 곳 넘는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 구글 지도에는 영업 중이라고 떠도 막상 가보면 사라진 곳이 수두룩한 셈이죠. 다낭도 예외가 아니어서 썬짜 야시장이나 헬리오 야시장처럼 밤 문화를 대표하던 곳들 일부가 폐업했고 정전까지 잦아지면서 여행의 만족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전히 값을 하는 명소로 꼽히는 바나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 두 개가 다리를 받치고 있는 그 유명한 골든 브릿지, 2026년 기준 왕복 케이블카 포함 입장료가 1인당 약 90만 동, 우리 돈 5만 원 정도예요. 넷이서 가면 입장료만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럼 다낭에서 등을 돌린 한국인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앞서 나온 이름, 나짱입니다. 다낭시 인민위원장이 나짱에 관광객을 다 뺏기게 생겼다고 걱정할 정도로 나짱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이 많던 나짱이었는데 한국인들이 뒤늦게 그 매력을 알아보면서 입소문이 퍼졌어요.
결정적으로 숙박비가 다낭의 3분의 1 수준이고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낮장에서 휴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낮장이 속한 카이노아성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때 전년 대비 9배 넘게 뛰었고 2026년 여름을 앞두고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올랐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푸꾸옥이에요. 베트남 남쪽 섬으로 깨끗한 바다와 잘 정비된 리조트를 갖춰서 더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행지를 고르는 심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한국인이 많으면 안심된다고 여겼다면 요즘은 한국인이 너무 많으면 여행 온 느낌이 안 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낭은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한국인 위주가 되면서 오히려 그 매력의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죠. 자, 앞서 던진 그 모순, 방문객은 늘었는데 왜 현장은 텅 빈 것 같은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답은 몇 갈래로 겹쳐 있습니다. 먼저, 다낭에 몰리던 발길이 낮장과 푸꾸옥으로 분산됐습니다. 베트남 전체 방문객은 늘어도 다낭 한 곳의 밀도는 옅어진 거죠. 다음으로 여행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형 패키지로 정해진 한인 식당과 상점을 도는 여행이 흔했다면 요즘은 자유여행으로 흩어져 현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다 보니 한인 거리와 한인 가게가 체감하는 손님은 확 줄었습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셋째, 체류 기간은 짧아지고 씀씀이는 줄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예전처럼 길게 머물며 넉넉히 쓰기보다 짧고 알뜰하게 다녀오는 여행객이 늘었고 방문자 수는 비슷해도 실제로 도시에 풀리는 돈은 줄어든 셈입니다. 넷째, 재방문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장 아픈 대목이에요. 바가지에 데이고 쓰레기에 실망하고 오른 가격에 놀란 이들이 다낭은 한 번이면 됐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신규 방문객이 아무리 늘어도 도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낮장 인민위원장이 경쟁력 있는 가격이야말로 재방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다낭의 위기는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경쟁 도시가 강해졌다는 말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상당 부분은 다낭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가성비로 뜬 도시가 가성비를 지키지 못했고 손님을 아껴야 할 자리에서 바가지로 신뢰를 깎아먹었고 관광지의 기본이랄 수 있는 청결마저 무너졌으니까요. 당국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인민위원장은 회의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 재방문의 핵심이라며 숙박업계의 자성을 촉구했고 야간 경제와 생태 관광, 지역사회 관광 같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부위원장도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다낭시는 2026년까지 폐기물 처리 기술을 현대화하고 새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움직임 자체는 분명히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다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케 비치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 옛 마을이 있어요. 밤이면 등불이 켜지는 호이안의 풍경은 지금도 많은 여행자의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바나힐의 골든 브릿지, 역시 인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붐비고요. 환율 면에서도 베트남 동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를 가진 한국 여행자에게는 체감 물가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다낭공항 환전소가 시내보다 환율을 잘 쳐준다는 소문도 돌 만큼 여행자를 붙잡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치안 역시 강력 사건은 극히 일부일 뿐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대체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다낭 여행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숙소는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성수기라면 예약을 서두르세요. 둘째, 택시보다는 그랩 같은 앱 기반 차량을 이용하면 요금이 미리 확정되니 바가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당에서는 계산 전에 메뉴판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해산물은 무게와 단가를 명확히 물어보세요. 넷째, 항공편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으니 예약 전에 운항 스케줄을 꼭 확인하시고요. 결국 다낭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때 최고였던 곳도 초심을 잃으면 순식간에 손님이 떠날 수 있다는 것, 관광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만족으로 굴러간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지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 말이에요. 이건 다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도시, 어떤 사업, 나아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낭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이렇게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 다낭이 왜 조금씩 외면받게 됐는지
그 진짜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